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0세가 많이 된 여성이며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런 곳에서 글을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어쩌다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평범하게 가정을 지키며 살고 싶었던 꿈이 산산이 깨졌고 그것을 계기로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자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고르실지 고민이 되시죠? 제가 다시 결혼한다면 진정한 성격을 많이 보겠죠. 그렇다면 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사람은 고치기 어렵다는 것이죠. 따라서 시댁 역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 전에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혼 생활 동안 충돌이 있을 거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결혼을 고려 중인 분들께 이 조언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 남편은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경제적인 부분으로 걱정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죠.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고 있으니 딱히 그런 경제적인 부분은 생각해 본 적도 없으셨으면 거예요. 남들에게 얘기해도 누구나 인정하는 직업이고 많은 돈을 버는 버릇이었나 봐요. 그 덕분에 시모와 우리 남편은 아주 편한 삶을 살아왔다고 해요. 반면에 저는 일찍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엄마와 오빠, 그렇게 세 사람이 살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엄마 혼자 돈을 벌어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셨는데 여자의 몸으로 버는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배움이 많으신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뚜렷한 기술이 있으신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엄마는 청소를 하게 되셨는데 남의 집 가정부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답니다. 항상 힘들어 하시면 엄마의 팔다리를 주물러 드리는 것이 오빠와 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죠. 저와 남편은 국민학교 동창생이었습니다. 6학년까지 같은 반을 2번이나 했었고 서로를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의 집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도 아주 많았어요. 우리 집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좋은 집이었는데 특히 그 집 마당에는 고급스러운 검정색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아빠도 안 계시고 집에 자동차도 없었으니까요. 하도 부러워서 오빠한테 저 자동차를 타보고 싶다는 말을 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친구 자체는 부러운 마음이 없었어요. 학교 안에서 이기적인 행동을 많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친구들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특히 자기가 갖고 있는 비싼 물건들을 자랑을 많이 했어요.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비싸고 좋은지 자랑을 해대던데 너무 싫었어요. 얼마야? 이거 얼마짜리야? 어제 삼촌이 사준 거야. 뭐 비싸 보이는데 얼마야? 한번 만져보자. 어디 손을 대. 부러지면 너가 사줄 거야. 사실 돈도 없는데 만져봐야 뭐해? 너무 심하게 말해. 너희 집 잘 살다고 자랑하는 거야? 너무 싫어. 자기 것에 대해 자랑을 많이 하고 친구들을 무시해서 진정으로 생각해주지 않았어요. 그 중에 저도 있었죠. 반대로 가진 것이 없는데도 친구들과 진심으로 지내고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종종 친구의 어머니가 간식을 돌리는 것을 보았어요. 먹어보지 못한 고급 외제 초콜릿을 나눠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따뜻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가 받았을 때 모두가 제 아이디어를 좋아해서 입이 벌어지고 이 세상과 친해지고자 했지만 그 친구의 반복되는 행동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혼자가 되었다. 어떻게 이런 사람과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이 친구를 만난 것은 성인이 된 후 동창회 때였다. 한 친구가 대학을 졸업한 뒤 연락해왔고 처음에는 별 관심 없어서 동창회에 가기 귀찮다고 했었다. 그러나 친구가 강요해서 나가고 그곳에서 미래의 남편을 만났다. 그때 남편이 나에게 인사를 건네어 왔다. 안녕, 오랜만이다. 반가워. 그 말에 처음에는 당황했다. 완전 모르게 이뻤네.
처음 봤을 때는 이렇게 짧고 못생겼다. 참지 못하겠네, 니키야. 넌 이쁜 여자나 다를 바가 없어. 그림을 그릴 필요도 없어. 고등학교 때부터 키가 컸는데 언제 이렇게 이뻐졌지? 뭐 좋은 음식을 먹고 그럼? 그냥 열심히 살아서 예뻐지고 키가 크지. 응, 우린 엄마가 청소하셔. 그랬잖아, 가정부. 아직도 일하고 계셔? 그 친구들은 엄마에 대해 물어봐. 왜 그런 건지 기분 나빠. 화가 나더라도 참아야겠어. 규현 친구가 내 오빠 1등을 계속 알아봐. 왜 그렇게 궁금한 걸까? 한 가지씩 다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 해주니 더 난처해. 왜 이렇게 궁금했을까? 아님 누군가가 너한테 물어봐줬으면 하는 마음일까? 그렇게 동창회를 지낸 후 며칠 뒤, 한 친구가 내게 와서 귀연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왜요? 야, 그거 알아? 귀연이는 대학교 들어갈 때 돈 내고 들어갔다더라.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돈을 내? 아닌데, 학교에 돈 내고 부정 입학하고 그런 거 있잖아. 나도 건너 들었는데. 아, 그래? 그때 즉 고등학교 때 공부 더럽게 못했는데 어떻게 그 대학을 들어가? 그게 다 돈이야? 지보의 대학 동창 친구가 걔랑 고등학교 동창생이라서 알게 된 거래. 뭔가 이상하지 않냐? 그랬구나. 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오히려 그런 집안에서 자란 게 부러워 이런 게 아니? 부러워? 잘난 척 대마왕인 그 가족들을 누가 좋아한다고? 네가 훨씬 나야. 그까지 돈이 있어도 걔처럼 삶은 아무도 안 좋아해. 근데 걔 그날 너한테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아? 또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동창생과 저는 점점 친해지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깊게 하게 되었죠. 어느 날 그가 나에게 고백을 하려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었어요. 처음에는 그의 마음을 확신할 수 없어서 찜찜하게 느꼈지만 점점 우리 간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그의 진심을 알 수 있었어요. 그는 나에게 진정한 사랑을 전해주고 싶다고 말했죠. 하지만 나는 그의 마음을 받아들여줄 준비가 되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생각이 많아지면서 내 안의 감정이 복잡해져 가고 있어요. 결국 나는 우리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정을 내리게 될 것 같아요. 그 순간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더욱 흥미진진한 방향으로 펼쳐질 것 같아요. 함께 하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두려움도 함께 느끼고 있지만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성장할 거라고 믿어요. 함께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 가까워지리라고 믿어요. 이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해보자고 말하고 싶어요.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될 거라고 믿어요.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미래에 기대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 깊은 곳에 품고 또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어요. 함께해요. 그동안의 모든 것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지게 해준 당신과의 사랑에 감사함을 느껴요. 함께 있으면 더 행복할 거라고 믿어요. 계속 함께 있자고 말하고 싶어요.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어요. 함께라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함께라면 더 사랑받을 수 있어요. 함께 하자고 말하고 싶어요. 함께이면 모든 게 가능하다고 믿어요. 함께 미래를 꿈꾸고 함께 계획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받아들이고 함께 축복하고 싶어요. 함께 이야기 끝. 제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정말 큰 화를 낼 것 같아서 그 사실을 숨기며 계속해서 귀연이와의 만남을 이어나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제 가정 형편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제가 가진 조건도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귀연이가 저를 좋아해준다는 마음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었나 봐요. 연애를 하면서 그 남자와 첫날 밤을 보내고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 것만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남자는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어느 날 그의 말투가 너무 심해져서 제가 짜증을 내 대혼란을 일으켰던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서로 가르침을 주고받으며 문제를 해결하였고 그가 엄마를 매우 존경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건 네가 최고야. 너 지금 그걸 칭찬하는 거냐? 우리 엄마 청소부라고 놀리는 거냐?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 오해하지 마. 난 그냥 네가 엄마 닮아서 청소를 잘한다고 말하고 싶었어.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진짜 집안이 엄청 깔끔해질 거야. 안 좋다고 생각하지 마. 너거지로 몇 번 이야기했던 남친과의 고비를 넘겼던 중에 뱃속에는 어느덧 아이가 생겨버렸어. 그때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알지 못했을까? 그냥 남친이 하자는 대로만 따르고 따로 피임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그런지 피임 실패 후 임신하게 되었지. 그리고 난 그 후 남친 집에서 시작된 어마어마한 반대를 이겨내야 했어. 너 처음부터 우리 집을 보고 우리 아들을 꼬실 거지? 동창회에서 만났다며? 다 작정하고 그런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은 무슨? 어머님이 어떤 곡의 말을 하시는 거야? 내가 너 같은 청소부 딸끼에게 어머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니? 동창회에서 찬란한 여자들이 많던데 어디서 꼭 이런 걸 얻어가겠어. 내가 진짜 4명에 못 살 정도로 열받아. 세상에 착점해서 이렇게 몰려서 꼬시는데 어떤 남자가 안 넘어가겠어. 우리가 공부만 해서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런 꼴까지 당했고. 어머님, 아니에요. 그거 5번 거짓말이야. 귀여운 것 때문에 먼저 나에게 연락한 너도 나한테 시끄럽게 굴고 어디서 입을 함부로 굴렀나? 네 애미가 그렇게 네가 애를 가르칠 만큼 넘볼 걸 봐야지. 집안 주제도 모르고 어디서 우리 집에 들어와. 남자친구 어머니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나를 상처 주는 말을 했어. 얼마나 짜증나냐. 참아던지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어디 도망가고 싶어졌어. 처음부터 그런 의도로 꼬셨다는 말을 하는데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서 옆에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는 남자친구 보고 더 화가 났어. 그래도 어떡해.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임신한 사람이 쉽게 상처를 받는 걸지 알아. 혹시라도 나와 아이를 모른 척하고 도망가면 어떡해. 걱정도 돼. 시간이 지나면서 모성애가 뭔지 알았어. 무슨 일이 있어도 뱃속의 아이를 지킨다고 다짐했고 아이를 위해 아빠가 필요했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남자친구 집안에서 하는 말에 대해서는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용납하기로 했어. 분명히 자신들의 핏줄이 생기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 같아. 그래도 아이를 낳은 며느리를 내쫓아야 하나 싶지만 힘들지만 아이는 좋은 환경에서 자라길 원해서 버티고 버텼어. 눈물을 약 10번 정도 흘리고 나니 저희는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나쁜 생각을 해본 적도 있을 정도였지만 말이죠. 시모가 하는 말의 대부분은 저희 집안을 얘기하는 것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듣기 힘든 얘기가 바로 우리 엄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이고, 어이가 없네. 모자란 사람 일은 모르는 데다가 남의 집 가정부랑 청소 일을 하니 혹시 내 엄마도 벽 같은 거 있으셔서 가정복음 만드신 건 아니지 않아? 예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벽이라니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예, 내가 예전에 우리 집에 도우미를 들인 적이 있어. 그 녀석이 내 안방 서랍에서 물건을 훔쳐다가 들키셔서 뭐냐 했다가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많아. 내가 너님 엄마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자기 주제보다 더 좋은 걸 보고 그러면 순간 편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건 우리 엄마가 좋은 기회가 생기셔서 대학교 소속으로 직원이 되어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 엄마 얼마나 꼼꼼하고 잘 하신다고 인정받으신 분이에요. 그럼 타인이구나. 세상에 하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 응, 어머님. 우리 엄마 정말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분이에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늘을 우러러 정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온 분이니까 앞으로는 우리 엄마에 대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부탁드려요. 엄마 아니면 뭘 그렇게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말을 하니 아니면 아닌 거지. 그리고 내가 뭘 너희 엄마한테 이상한 말을 했다고 그래?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본 것뿐인데.
너 이런 게 가정교육이라는 거야? 너도 네 어머니 욕하고 싶지 않으면 그런 행동 하지 말아야 하는 거야? 알아들어. 그런 후 나는 시모와 부딪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한평생 일을 해본 적도 없으신 시모는 성격이 앞뒤로 꽉 막혀 있으시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남편만 중요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발밑에 있는 낮은 신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런 시댁에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갔어요. 물론 경제적인 혜택을 받은 것은 맞아요. 아무리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아들이 살 곳이기 때문에 좋은 집에 좋은 물건들을 가득 넣어주셨고 좋은 자동차도 사주어서 나도 몸은 편하게 살아갔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 엄청나게 신경을 쓰시는 분이라서 아이의 육아용품도 최고급으로 사주시기도 하셨어요. 유모차 하나에만 100만 원이 넘는 거였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중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행복을 느끼는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런 삶을 선호하지 않았고 가정 사이에서 진정한 마음을 느끼고 싶었지만 어머니와 남편은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진짜 사랑은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부끄러워했는지 학벌이나 직장 정보를 사적으로 만들어 소개시켜 주었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직업까지 허구로 소개했는데 그것을 보며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결혼 후 7년 동안 두 아이를 낳고 가정주부로 살면서 시댁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가정사에서 헤아릴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어머니 집으로 가서 모든 꾸밈 없이 정직하게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딸 시모는 그 집에 얼마나 살까? 그 집은 매우 좋고 큰데 얼마나 비쌀지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은 힘들겠지. 보편적인 직장인들은 그런 집을 살기 힘들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오래전부터 그 집을 사려고 했을 텐데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있음 없으면 힘들고 어려운 게 맞아 그렇지. 아 근데 나는 돈 많은 시댁을 가지고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뭐든 다 돈으로 하려고 하고 또 나 자신을 속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야 하는데 창피하고 그래. 나는 귀한 엄마의 딸이지만 우리와 좀 다른 사람들이니까 날 이해해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 애를 낳고 살아가는데 참아야지. 그래도 그런 시부모로부터 얻는 게 많잖아. 거기에 감사하며 생각하자. 가끔씩 어머니와 대화하면서 내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었어.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어. 결혼 10주년을 준비하던 어느 날 남편의 옷장에서 수상한 영수증을 발견했어. 고급 호텔에 머물렀던 영수증이었는데 날짜를 자세히 보니 출장을 간 그 날짜였어. 그 출장 지역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상하게 느껴져서 남편에게 물어봤어. 하지만 그냥 얼버무려 황당한 변명을 했어. 아, 그거 그날 회사 부장님이 오셔서 결제만 해드린 거야. 뭐 이렇게 해결해버리더라고. 어디서나 당신은 옷에서 나왔지? 어디서나 와 그때 당신 다른 지방에 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 급하게 갑자기 그렇게 된 거야? 어디 그 회사 생활이 쉬운 줄 아니? 그 윗사람을 뭐 신드라 정신 하나도 없는데 나한테 이런 걸로 스트레스 줄 거야? 아니, 난 그게 아니라 날짜가 이상해서 물어본 거지야. 너처럼 편하게 사는 여자가 어딨냐? 집에서 놀면서 시댁에서 집이며 모으며 다 해주고 애들 들어가는 돈도 다 여유 있게 내가 벌어다 주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 같은 시댁 만난 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 알았지. 남편의 말은 정말 짜증나더군. 제게 회사 일로 바쁘니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제가 제일 편한 여자라고까지 했었죠. 제가 바라는 것은 가족 간의 진심 어린 행복인데 그런 남편의 말을 들으니 이게 진짜 제가 바라던 가족인가 싶을 정도로 실망스러워 쭉 그런 남편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결국 제게 꼬리를 밟히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잠이 들어 있었을 때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해 보았고 그곳에서 남편이 시모와 나는 충격적인 대화를 보게 되었어요. 엄마, 마누라가 눈치챈 것 같아. 아, 영수증 느꼈어. 뭐 이런 파프 같은 놈 그때 바로 버려야지. 그런 거 왜 갖고 있다가 들켜? 진짜 화나네요.
어떡하지? 일단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두고 보자고 해요. 행동 조심하고 핸드폰에 신중히 대해요. 알았어요, 엄마. 나 엄마 카드로 계속 써도 되는 거 맞죠? 그럼 조심해서 써야 해요. 둘이 짜고 제게 무언가를 내속하고 있는 충격적인 문자를 보고 그 문자를 보자마자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결국 남편이 호텔에 간 상대가 동창회에서 만난 여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직접적으로는 알지 못했지만 제 친구들은 그 여자를 알고 있고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은 능력 있는 여자라고 해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집에 가서 시모를 붙잡고 소리쳤어요. 어머님,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죠? 왜 걔가 바람을 피우고 쓰레기스럽게 다니고 있는 걸 아시면서도 카드를 주셨어요. 제가 몰랐다고 생각했나요? 아니, 그녀는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능력 있다는데 왜 저랑 비교하시는 거야? 어머님, 그거 어떻게 그러시는 건가요? 그게 말이 돼요? 제가 한국어의 대본으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나와 같은 여자가 있지 않니 싶어? 그래, 너 정말 청결하게 계속 신경 써야 돼. 남자들은 다 똑같아. 현실을 빨리 받아들여. 어디선가 남자들이 항상 바라만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지. 영원히 밥만 먹고 살 수가 있나? 라면도 먹고 살고 외식도 한다니. 그럴 대신 너는 이런 삶의 확신을 얻어. 둘만 사는 동안 남자가 하나도 못하게 하면 되겠지.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해? 그것도 대단히 유머러스한데. 당신의 지적 수준이 비슷한 집안 분위기와 일치한다면 2인 생활에 적합해. 솔직히 당신과 호텔이나 레스토랑에 가기는 창피하다. 남자가 바깥에서 실수를 하면 비슷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가끔은 이해가 되기도 해. 그런 게 다야? 진심으로 대단하다. 돈이 많으면 어디 보는 거야?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이런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 건데? 조금의 돈 없어도 제대로 된 인간 교육으로 살게 할 테니까. 이 소녀는 진짜 이성관계에 대해 모르는구나. 그래, 이제 정신 창나네. 아무렇게나 짓거리지 말고. 매우 황당한 상황에서 높은 자세의 모친의 태도 속에서 나는 백구화의 가치를 더 이상 느낄 수 없어서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흥분이 멈추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러던 중 친구가 꼭 증거를 찾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대방과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던 걸 기억했다. 아마도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남편의 부정 행동을 알게 되었지만 증거를 모으고 마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고 이기려는 마음을 못 이겨 호소하는데 지금 더 이상 증거를 찾을 여력이 없어 소송을 하는 것조차 힘들다는 얘기를 친구에게서 들었어요. 아이를 낳기 위해 바쁘게 살아가면서 일도 다니기 어려워 경력이 끊기게 되었어요. 부유한 남편과의 전쟁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느꼈어요. 분노와 눈물로 가득 찼지만 그 모습이 너무 비참해서 더 슬펐어요. 엄마에게를 해주었지만 딸인 제게 이렇게 보이는 것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끌려 펑펑 울다가 엄마는 따스히 안아주시며 따라 힘들구나. 마음껏 울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 덕분에 마음을 털 수 있었어요. 오래도록 엄마 품에 안기며 울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마음이 나인 걸 잊지 마라. 네 편이야. 은퇴한 일을 기억했다. 아마도 낮 시간에 집에 계셔서 날 안아주신 기억이 떠올랐다. 엄마는 일을 한평생 끝내고 은퇴했지만 난 아무것도 도와드리지 못하고 바람부는 남편에게 눈길을 돌렸었다. 엄마, 미안해. 이제서야 생각이 났어. 엄마가 왜 지금 집에 있는지. 괜찮아. 우리 딸 어제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 엄마가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정말 고생 많았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엄마가 어떻게 우리를 키워주셨는데 나는 내 일만 생각하고 엄마가 찾아오게 됐네. 엄마들은 자기 자식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야. 너무 고생했어. 엄마, 우리 딸이 무슨 일이야? 이제 말해줄게. 그 놈이 있잖아.
파란색 입술을 하고 나를 욕하고. 엄마가 그런 사람을 참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못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 마음의 짐을 더 이상 내가 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 딸 위해서도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니가 언제나 너를 지지할 거예요. 최근에 작은 건물 하나를 경매에서 낙찰했어. 이제 그 지루하고 불안한 집안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할 거야. 생것같이 응원해줘. 엄마가 해결할 테니까 내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냥 아이들을 잘 돌봐줘. 정말 엄마는 슈퍼 엄마처럼 보였어. 울며불며 당황한 나를 붙잡고 강인한 태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건물까지 경매에서 낙찰했다고 하셨어. 그걸로 앞으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격려를 주셨어. 일단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을 돌봐야 했어. 아이들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남편은 마치 내 눈치를 염려하는 듯이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방 출장을 간다고 했어. 아마 신모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고 싶지 않아서 그런 핑계를 대었던 것 같아. 이 사실을 친모에게 알렸고, 친모는 알맞은 사람을 통해 남편의 있었던 사건들을 알고 계시다면 며칠 동안 조용히 지내다가 시모 씨가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마야, 네가 너무 코닉 생기는 애들 케어로 고생하는 것 같아. 용돈 좀 주려고 들렸다. 시원한 차 한 잔 값으로 5,000원 주려고 하는데 용돈은 괜찮아요. 돈이 많아도 행복한 건 아니니까 용돈 없이도 잘 살고 있어요. 하지만 2cm이 좀 고생하는 며느리를 챙겨주고 싶어서 그래. 예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 같지만 그런 건 다 잊어라. 남자들은 금방 그랬다가 금방 집으로 돌아오는 법이니까. 아참, 내 친정어머니도 여전히 건강하니? 우리 엄마는 최근 은퇴했어서 지금 쉬고 계세요. 네, 그럼 좋을 거야. 내 집에 돈이 없으면 놀면 어쩌겠어. 용돈도 벌게 우리 집에 와서 하일에 대해 알아보는 건 어때? 우리 엄마는 한평생 일한 분이니까 가정부로 하신 분이라니? 아, 가정부가 뭔데? 많은 중년부터 가정부로 일하신 분이니까 익숙하실 줄 알겠어? 우리 집에 오서 용돈을 벌게 하려면 놀라질까봐 생각이 나니, 그렇다면? 우리 엄마는 그리 넓지 않으니까 가정부는 됐어. 어머님은 한평생 바쁘셨던지 몰랐는데 이젠 쉴 수도 있어. 야, 어디서 무슨 말을 했니? 너 나를 그렇게 생각하니? 아니, 나는 너를 생각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려 한 거야. 그리고 내 엄마가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얘기하더라고. 어디서 근거 없이 청소부 주지의 청소부 월급이 어떤지 알아? 어머님처럼 돈을 펑펑 쓰지 말고 열심히 모으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우리 엄마는 건물을 사야 하나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가 건물 사면 대통령 엄마가 되지? 그런 소리를 해도 누가 믿겠어? 사람들 말은 다 믿을 만한 게 아니야? 그 애가 왜 이래? 나도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왜 그러냐고? 이런 상황이 되면 어찌 된 거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가야겠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난 더는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아. 만약 어머님이 청소부 알바 생각이 있다면 나에게 연락해. 알겠니? 그리고 눈이 뒤집어지는 등호돔은 날 봐봐서 집 밖으로 나가더라. 나는 나가버렸다. 얼마나 시원한지 이렇게 상쾌한 기분은 처음이었다. 그동안 내가 엄마를 무시한 것은 물론 남편의 불려주기까지 묵인한 시대에는 용서가 불가능했다. 다음날 친정엄마가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고 우리는 시댁으로 향했다.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며 시댁으로 오라고 권유했고 밤늦게 시댁에 도착해 엄마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호텔을 드나들며 애정을 표현하는 증거들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런 부잣집에서 자식을 어떻게 키우는지 보여줘. 너무 잘 봤다. 쓰레기 같은 사위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고소할 거라고. 벌 받으리라고.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이 집안이 무서운 신이라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았다. 카드도 없고 청소부 주제도 없어서 그런지 두렵지 않았다. 남자아이들은 너무 멍청해서 놀랐다. 내가 너무 멍청한 청소부라 생각했던 것 같았다. 그래서 상냥한 언어로 말하고 온화하게 해결을 도모했다. 나는 우리 딸의 엄마로서 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이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안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배운 망할 아들을 가진 것 하나 없는 연세 받아주고 별소리를 쳐내며 왜 내가 막히는지 알아봤지만 제가 지금 애니 깔리겠거니 생각하고 나가면서 뭘 할 줄 아는 게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돈을 받아먹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걱정하지 마세요. 건물 하나를 마련해왔으니까. 그것으로 배를 채울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당신은 당신의 쓰레기 아들을 책임져봐. 어쩌다가 첫째여 이런 미친 일을 굳이 보여주려고 해? 그래, 우리는 무식하다고. 천한 사람들이라서 더 무식하다고. 우리보다 더 무식한 집을 보여주기 전에 그만둬요. 알았어. 만약 딸한테 모욕적인 말을 하면 머리끄댕이를 탑 뽑아 버릴 줄 아는 걸 알아요. 엄마님은 정말로 누구보다도 강하고 위대한 분이셨어요. 이전에는 내가 포기하고 돌아갈 줄 알았던 남편과 시무간에 당당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저와 친정 엄마는 일을 지를 단계에 이르러 아이들의 짐을 챙기고 친정으로 온 것은 이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반복적으로 돌아오지 않더니 뒤늦게 전화를 받고 온전히 전화한다. 내가 난동을 피우고 있었고 문을 발로 세게 차며 뒤쫓아온 주변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왔다. 경찰을 부르자 난동이 멈추었고 동네 주민들은 이미 몇 번 봐서 그런지 시끄러워하며 돌아가라고 당부했다. 이 이야기의 과정에서는 재산 분할 과정에서 비인간적인 짓을 한 것을 목격했는데 상황을 그냥 지켜보지 못했다. 돈을 아끼려고 남편의 명의를 몰래 사용하여 변경했던 것도 들키기도 했고 자녀들의 양육비를 깎으려고 여러 꼼수를 썼다. 너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거야? 난 몫을 하는 사람이랑 만났다는 게 내 생애 최고의 수모라고 생각해. 정말 아빠라는 자격은 없는 사람이야? 너희 엄마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냐? 돈 없이 편하게 살다니. 그건 누가 더 발로지냐? 정말 자랑스럽다. 너희 집 분위기는 정말 대단하다. 내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너무 편하게 살았다. 알았어? 남편은 정말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제가 그런 사람과 결혼해서 살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그리고 이혼한 뒤 얼마 후에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제가 알리지 않아도 남편이 동창회에서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이미 퍼져 있었다고 하더군요. 정말 창피했어요.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짓으로 이제 알 줄 알지 못해. 그 여자는 회사에까지 소문을 퍼뜨리고 그녀의 남자친구가 찾아와서 싸우기까지 했다고 해 그녀가 속이 후련했다고 그랬어. 난 그저 조용히 속으로만 상철료를 묵었지. 그렇게 되다가 언젠가는 내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아서 잘 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 이런 상황에서는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행동해야 제일 어렵고 힘든 거잖아. 참 잘했어. 친구의 전화를 받고 속이 조금 풀리는 게 느껴졌어.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대신해준 누군가의 도움에 나쁜 기분이 들지만 그렇지 않아요. 약 6개월 전 제 장거울 이혼에 대한 고통스러운 과정이 끝나면서 저는 친정의 1층 건물에 식당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이혼 후 이렇게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가게를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근처 부동산 아주머니가 식당에 와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 가게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천만나. 근데 누가 그렇게 제 가게를 궁금해하나요? 어느 며칠 후 60대의 곱상한 사모님이 나타나셔서 건물에 대해 물어보고 대출까지 확인하시더군요. 제가 잘 되는 것을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인지 확인하러 왔는데 저는 아니라고 하고 넘겼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네요. 부동산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 전 단편과 시모가 저희 가게와 건물에 대해 알아보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들은 끝까지 저를 무시하고 있네요.
엄마는 처음에는 이 건물을 3도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직접 와서 확인했어요. 그 후로 가게를 열심히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워나가고 있어요. 엄마는 월세도 주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성의를 표현해 드리고 있어요. 어머니가 힘들게 버린 돈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니 모른 척할 수 없어요. 엄마는 건물을 관리해주는 아저씨와 핑크빛 연애를 시작했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나는 앞으로 결혼하지 않고 아이들을 잘 키우면서 살고 싶어요. 아이들한테 자랑스러운 삶을 살 거예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이야기를 털어 놓아 보세요.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